이게 지금 중국 정부로서는 지금 저 딜레마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지금 예측을 해보자면 어마어마한 금융위기로 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중국의 금융시장이라는 게 뭐 전 세계 금융시장에 뭐 파생 상품으로 엄청 얽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중국 국내 문제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저 돈이 많으니까 언젠가는 개입을 할 거다.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게 뭐 금융위기로 갈 것 같진 않다. 그런데 걱정거리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바로 중국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많이 기업들이 엑소더스가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마구 나오고 있는데, 그거가 우리나라한테는 뭔가 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게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가 기회를 좀 본다면 중국에서 나오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좀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에 좀 활력을 줄 수 있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저걸 해야 되죠. 우리 개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좀 매력적인 나라가 돼야 되니까 투자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거의 지금 난리 부르스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원래 안 좋았는데 이번 주에는 저것 때문에 벽계원이라고 있잖아요. 컨트리 가든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라는데, 거기가 이제 중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중국의 이제 지방 도시 같은 데 가서 세워진 아파트 중에서 굉장히 좀 고급 아파트를 만드는 그런 부동산 개발 회사래요. 뭐 시공사는 아니고. 그래서 컨트리 가든이라는 회사가 지금 디폴트, 그러니까 이제 채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중국에.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잖아요. 아까 우리 이지학 선생님이 그 얘기 좀 해보자 그랬는데 제가 그거 좀 간단하게 그걸로 시작을 할게요. 사실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많은 언론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중국판 리먼 사태로 우려될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잘 안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리먼 사태라는 거 기억나세요? 이게 벌써 15년 됐죠, 그죠? 2008년에, 2007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왜 주택담보대출 그게 난리가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전 세계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금융시장이 완전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수년간 금융위기가 지속이 됐죠. 전 세계적인. 그래서 저게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중국판 리먼 사태로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리먼 사태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죠. 어마무시한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 위기가 90년대 말에 IMF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이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기억나시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랑 통화 수업하고 공무원들이 엄청 뛰어다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 금융위기를 사실은 짧게 겪고 지나갔지만 재정이나 재정 투입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IMF 외환위기 때만큼 기업이 도산하고 이런 위기를 가지는 않았지만 이 금융위기 때 우리 굉장히 불안했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걸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걸 좀 보실게요. 이 연합이 이렇게 받아서 중국판 리먼 사태, 금융권으로 전이를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게 지금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 이게 이제 벽계원이죠. 벽계원, 컨트리 가든. 벽계원이 이제 뭐죠?
무슨 벽개수 뭐 이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푸른 개수나무. 그래서 이게 디폴트 위기가 왔는데 지금 디폴트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거랑 얽혀 있는 자산운용사, 이건 완전히 금융회사죠. 중릉국제신탁이라는 게 또 지금 환매를 중단했대요. 이자 지급하고 원금의 환매를 중단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국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정말 리먼 사태까지 가? 이게 지금 모든 관심의 초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는, 지금 언론은 저렇게 막 리먼 사태 어쩌고 저렇게 막 얘기가 커지는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우리나라나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아직 중국 국내 문제고 중국 정부의 대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이 글로벌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끝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해? 그러면 일단 중국 시장에서, 지금 중국 소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이 존재감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충격은 별로 없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중국 소비 시장에 뭘 많이 팔지는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리만 사태 때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워낙 발달해서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지만 현재 중국은 파생 상품 같은 게 그렇게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전이될 가능성은 당장은 작다. 또 조금 더 진행되면 중국 정부가 이제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 통계청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세요.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조정 국면에 있다. 그동안 너무 많이 확대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문제는 일시적이다. 지금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일시적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시장 조정 메커니즘이 점차 작동하고, 그리고 정책 조정을 통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좀 가라앉긴 하겠지만 그렇게 일단 조정이 일어나고 나면 이런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가 이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 How bad could it be? 그러니까 진짜 worst 시나리오가 뭐냐? worst 시나리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중국 내에서 생각하는 worst 시나리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는 거죠. 중국에서는 오히려 지금 글로벌 위기라든가 이런 거보다 이거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 social stability.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컨트리 가든 이 벽개원이라는 회사가 아파트를 엄청 짓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돈이 안 도니까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가격을 깎을 거고, 가격을 엄청 깎아서 팔 거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가격이 막 떨어질 거를 알고 기다릴 것이고, 이미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자기네는 엄청 비싼 값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위를 한다는 거죠. 지금 중국 뉴스 보시면 시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시위하는 사람 중에 제일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이미 돈을 낸 사람들, 아파트 값을 냈는데 이 회사가 망하면 이제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날리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집을 샀는데, 집도 확보했는데 가격이 엄청 떨어져서 자기가 엄청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 거죠. 이 시위 장면 같은 거 텔레비에서 보셨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베이징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개입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컨트리 가든이라는 회사가 2,300만 달러면 억, 10억, 100억, 한 우리나라 돈으로 25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스케일의 회사가 250억 정도면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막아주면은 이 사태는 지나갈 것 같은데 중국 정부는 지금 안 막아주고 있어요. 왜 안 막아주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는 딜레마인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캠페인 했잖아요, 시진핑이. 그러면서 돈 굉장히 많이 번 사람들을 좀 욕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 중에 스토리 하나가 마치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들이 너무 많이 돈을 차입해서 너무 많이 집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요를 창출해서 이게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다. 이렇게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회사들이 돈을 엄청난 차입을 한 건 맞거든요. 부동산 붐이 일어난 건 맞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때까지 욕을 했는데 지금 구해주기는 좀 뭐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속셈은 뭔가 채무조정도 하고 저 회사가 나름 뭘 좀 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적인 자금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지금 중국 정부의 대응은 이자율을 내려서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지금 퍼뜨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이 회사에다가 돈을 지원하는 거죠.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25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 빚이 저거를 좀 해결을 해주면 요거 지나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중국 정부의 딜레마. 이 회사를 망하게 하면 이게 이제 패닉이 올 거고 굉장히 경제적인 고통이 올 거는 맞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정부가 개입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부동산 산업이 너무 많이 뻥튀기가 돼 있어서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 해줄 거냐. 이게 지금 중국 정부로서는 지금 딜레마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지금 예측을 해보자면 어마어마한 금융위기로 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중국의 금융시장이라는 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파생 상품으로 엄청 얽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중국 국내 문제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돈이 많으니까 언젠가는 개입을 할 거다.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걱정거리는 첫 번째, 중국의 통계나 이런 게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거든요. 지금 저게 얼마나 중국의 그림자 경제라고 하는 거, 공식적이지 않은 경제하고 얼마나 얽혀 있고 실제 피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지금 중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의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별 문제 없이 어찌 넘어갈 것 같긴 한데 큰 위기 없이 첫 번째는 이제 불신의 문제가 있고요. 중국의 어떤 이 통계나 중국 정부의 파악력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당장 금융위기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중국 GDP의 한 4분의 1이 넘는답니다. 근데 중국이 아파트를 저렇게 지어대면 사실 그 안에 가전제품,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산업이 저렇게 휘청휘청 하는 거는 지금 정부가 나중에 개입을 한다고 해도 부동산 산업이 지금 쇠락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이 지금 기점으로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다라는 것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 당장 리먼 사태처럼 금융위기가 오지는 않겠지만 중국 경제가 이제 김이 푸르륵 빠지는 거, 중국 경제가 우리가 예상한 것 마치 빨리 회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는 우리가 한동안 중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안 좋겠죠. 지금 당장 위기 걱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경제랑 굉장히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걱정거리인 것은 맞습니다.